네, 이사장님. 제가 작년 국감에서 분명히 이제 공단이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 자신 없으면 아예 아웃소싱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죠. 협의를 좀 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부분들은 추진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등급제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9년도에 실시를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장애계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전 정부인 15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3개년도나 했었어요. 공단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장애인 개개인들한테 맞춤형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 만들고, 도시형, 농촌형 그런 각자의 실정에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3년이나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발전적 논의는 전혀 이제 없어지고 단지 활동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정하는 기계적인 지금 도구만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정말 3년 동안이나 그 엄청난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 공단 직원들, 또 민간에서 물론 저도 이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전국으로 평가를 하러 다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이뤄놓은 시범 사업 결과물들이 다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 보여주기식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한 푼의 예산 증액도 없는 이런 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공단이 앞으로 장애인 업무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서비스 전달 체계라든가 개별화된 어떤 서비스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프로젝트를 갖고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에 대해서는 이 인정조사표 자체의 설계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한 3천여 명에 달하는 급여 하락자, 이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2,969명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독거장애인도 한 1,100명이나 이제 37%나 돼요. 정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급여 하락자들 산정 특례가 끝나는 내년 6월에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조치가 지금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CRPS 같은 경우에는 통증 경험의 어떤 유무를 배제하고 그 통증으로 인한 가시적인 신체적 징후, 근육축이라든가 관절구축이라든가 그런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장애 판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CRPS 자체를 장애로 인정한 게 아니라 지체장애의 원인만 하나 추가된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 비율이 지금 0.23%밖에 안 돼요. CRPS 환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뚜렛장애 같은 경우에도 만 20세 이상만 이제 장애 등록이 가능하게 해놔서, 이게 왜 다른 장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장애 등록이 가능한데, 특히 이제 뚜렛장애가 7세 전후에 발병해서 10대 중후반 시기에 이제 악화되는 질환으로 그때 서비스가 한참 필요할 때인데 왜 20세 이상으로 해놨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이제 없어 보이고, 장애 등급제 개편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개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장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 욕구라든가 필요도에 따라서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현실적인 틀에 이제 끼워 맞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장애, 호흡기, 신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 적격률이 평균보다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지금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개선 여지가 있고, 아까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장애가 고착화돼 있는데 이 부분도 1년 내지 3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개선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 인정되는 그 CRPS나 뚜렛 증후군 등등 그 판정 또는 신청 대비 좀 이게 인정가 비율이나 수준이 다른 부분, 그런 것들은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유형별로 이동 지원 서비스도 상당히 형평이 맞지 않는다, 아마 이런 말씀 같으십니다. 또 근로능력 평가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게 주기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평가하는 문제, 그리고 종합조사 문제 등등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더 개선해 나갈 점이 있는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